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미국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베트남에 끼칠 영향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나리오와 베트남의 대책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날짜가 4월 9일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기존에 정해진 대로 25% 그리고 중국은 무려 104%로 확정이 됐어요.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발표 전날에 중국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34%에서 84%로 올리자 보복에 나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약간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니까 미중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관세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일기 때 무역 전쟁을 뛰어넘는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고요. 우리에게 끼친 영향 있죠. 형님들 중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국 증시 폭락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고요. 같이 발동된 거는 역대 세 번째래요. 마지막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2번 걸린 거여서 사실상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저도 울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은 울고 있어요. 주식이 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일단 큰일 났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최소 45일의 유예를 요구했고 고위급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관세부가 발표한 날 바로 한민진 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 불러가지고 해결책을 논의를 했어요. 이 장관 회의가 최근 5일 동안 3번이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납작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 수입세 0%로 인하, 그러니까 상호관세 없애겠다라고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미국 항공기, 상업용 항공기 구매하겠다. 그리고 보안이랑 방위 관련된 제품도 미국에서 사겠다. 그냥 완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해산물, 섬유, 신발, 목재 제품 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시장조사,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내부 베트남 기업들 파산을 할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제 납부 연기, 연장을 도와주기로 했고 임대료 같은 것도 납부 연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지금 다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정부 부처 업계가 참여하는 신속 대응 타스크포스 또판 응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요. 관련된 피해 접수하고 대책 마련하는 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TA 다변화 전략 통해서 원래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FTA를 많이 체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EU나 아세안 쪽에 많이 팔아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국에 바짝 엎드리는 건 물론이고 다른 루트로 이제 뚫어가지고 수출을 좀 만들어보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협상이랑 외교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외교 갈등은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이제 베트남이 미국을 구애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이미 산업무역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등 협상 채널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정부도 관세율 상한선을 발표한 거여서요. 양국 간의 치열한 무역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요. 결국에 이제 핵심 쟁점은 베트남이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하겠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내걸고 미국산 제품 많이 쓰겠다. 농산물, 에너지 수입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 이미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통화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안 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도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연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직접적 사격권에 들어갔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 베트남과 함께 30-40% 고율 관세를 맞은 나라들은 이제 일제히 대미 협상 추진과 지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마 국가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충격과 공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아세안 차원에서 대책 논의를 하고 미국 아세안 특별 협의를 제안해서 관세 문제를 조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끼칠 영향은 생각보다는 적을 분석인데요. 전에 54% 관세였으면 사실 중국산이 괜찮아요.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동남아시아 3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미국에 팔릴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50% 추가로 때려버려가지고 이 가격 경쟁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사실 국가의 패권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 베트남이 그간 누려온 탈중국 특수가 상당 부분 퇴색이 된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의류 쪽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생산 제품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관세 우회를 시도했는데 이런 전략적 이점이 사라지면서 생산 재분산을 고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이라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를 좀 적게 맞은 나라로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미국 내 리쇼어링을 한다거나 이거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뭐 멕시코나 남미 쪽으로 이제 이 루트를 뚫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섬유 신발 쪽은 1, 2년 내에 생산 라인을 다른 곳에 옮기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좀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부 쪽 호치민은 가죽, 봉제, 뭐 신발, 가방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와 계세요. 패션 브랜드나 이런 데에서 업체로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트남도 이걸 알기 때문에 기업들이 베트남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게끔 붙잡으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대표적인 게 법인세 인하 발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정부 측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베트남 정부가 그 정도로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정책도 괜찮은 정책들이 많아서 아마 즉시 시행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베트남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의 수지, 흑자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훌륭한 예시가 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측과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단기적 시나리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베트남과 미국 모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1년간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급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베트남 수출 성장률은 급락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일부 다른 국가로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분기별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GDP 성장률 자체도 기존에는 7%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4% 혹은 그보다 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목표치는 8%였는데 사실상 달성은 불가능해졌고요. 아마 베트남 중앙은행 혹은 IMF 같은 국제기관들 모두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동화가 미 달러 대비 5에서 10% 이상 절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25,800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26,000에서 6,300 이 정도까지는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안 좋은 게 굉장히 많고요. 단기간에 몇십만 명 일자리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섬유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말레이시아라던가 필리핀이라던가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쪽에서 많이 수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베트남이 상호관세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부분은 바로 티가 날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 관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충분한 타협을 보지 못해서 46%에 가까운 고관세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약간 인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베트남 경제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겁니다. 유지하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4에서 5% 정도 성장률이 유지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많이 줄거나 혹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 수출의 약 30%가 미국에서 나온다는 점 아시죠?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진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베트남이 많이 성장은 했어요. 지금 4,000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많고요. 여기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동차 보유 가구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10%밖에 안 됩니다. 아직 성장이 필요한 내수 시장이고요. 이걸 보완하려면 다른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완화 혹은 철회죠. 근데 철회까지는 또 안 일어날 것 같고요.
많이 인하가 되더라도 한 절반 정도인 20%대 관세율이 협의로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출이 기존에 10에서 15%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혹은 중국의 관세가 계속되면 오히려 수출은 유지되거나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공급망이 이동을 해서 베트남을 떠나는 기업들이 발생은 하겠지만 대부분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베트남 경제가 V자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도 기존에 베트남 정부가 생각했던 8% 이상의 고성장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베트남 정부는 요번 겪은 이 사태로 인해 기존의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거나 중공업 전환, IT 기업 성장 등 이런 거를 더 푸시할 것으로 보여요. 더 이상 뭐 섬유의 가방과 같은 공업은 이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일 거고요. 인센티브나 이니셔티브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관세 전쟁 시작으로 베트남 정부 대응책 확인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비관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긍정적인 시나리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후자, 그러니까 좀 좋은 시나리오가 베트남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부 대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 미국에 100%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을 대체할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